마지막 5과인데요. 5장인데 사실은 그 지금 앞에서 대표님 다 말씀해 주셨고요. 얘기가 다 나왔었는데 우리가 지금 지금 인문학하고 막 천재들의 이야기하고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잠깐만 다시 한번 저자의 말을 빌려서 한 번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인공지능 지금 이제 4차 혁명 시대로 가면서 의사든 변호사든 다 컴퓨터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둑도 바둑 기사를 이기고, 근데 사실은 바둑 기사 이전에 몇 년 전에 이미 체스 이겼다고 하거든요. 몇 년 전에 한 5년 전, 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이 이제 보여주는 것은 이제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고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공감과 그러니까 창조동력 얘기 나왔잖아요. 창조적 상상력. 그래서 이것을 본따는 것 같긴 하지만 순수한 영역을 이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진짜 공감, 진짜 창조는 이 생각하는 능력의 기반 위에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인문학을 하는 거고, 인문학을 들여다보니 거기에 과학, 수학, 막 철학이 나오는 거고, 이 과학, 수학, 철학을 우리가 어떻게 이게 우리 것을 만드냐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천재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고,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고, 막 이제 이런 방법이 조금 나온 거죠, 여태까지.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화면 보시면은 이제 여기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지금 훑었고 계속 이제 설명을 들었고, 여기서는 이제 방법론적인 것인데 사실 계속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먼저 보시면은 이제 인공지능의 딥러닝을 이기는 법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에 앞서 사색 동서양의 사색 공부법이 있다. 이런 대표 주자들의 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음이 향하는 곳은 어딘가 10가지에서 입지하라, 이런 입지, 뜻을 세운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우리 잘 못 들어봤는데 거경궁리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고, 병물치지 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부분이 있고, 소크라테스처럼 마크 저커버그처럼 무아지경으로 사색하라. 그다음에 우리 아까 또 나왔지만 원어로 읽어라, 이런 부분이 있고, 이문고전의 반열에 오르는 해설서부터 시작하라. 그다음에 1만 번에 가고 평생 읽을 단 한 권을 정하라. 이것도 이따가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지만, 이 막 논어 아니면 무슨 우리 인문학 책 중에서 하나를 정해서 1만 번을 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집중해서 읽으라는 것이고, 그 저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라는 것이고, 그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8번, 9번, 10번 이렇게 있고요. 잠깐 페이지마다 잠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이제 예가 좀 많이 나와서. 근데 이제 이 지금 사색공부법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자의 말을 한 번 더 우리가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은 인간 중에도 이 천재를 흉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천재의 지적 능력만 흉내낼 수 있을 뿐이지 우리의 창조 능력은 흉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천재의 창조 능력, 창조가 무엇인지 아예 모른다. 그래서 천재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 아까 우리 정상석 대표님 천재들 인물사전 쫙 보이셨잖아요. 이 천재는 인공지능이 영원히 닿을 수 없는 별로 남을 것이다. 인공지능이 영원히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에서 인공지능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아까 지혜의 영역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하라. 이게 이제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색공부법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 보신 것처럼 이게 사색의 본질에 충실한, 좀 이게 말 그대로 법을 배우는 인문학 공부법이 있다. 여기서 지금 첫째, 둘째, 셋째인데, 이게 사색을 표방하는데 지식만 있는 공부법, 이제 우리나라 이렇다라고 이제 저자는 얘기했고요. 지금 요 사색은 모양이 있으나 본질은 없는 공부법. 이것도 이제 지금 일부 미국의 아이비리그
명분 사립학교도 이 정도다. 근데 셋째, 사색의 본질에 충실한 인문고전 저자들처럼 생각하는 법, 인문고전 저자들처럼 천재들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인문학 공부법이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아인슈타인의 인문학 공부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지금 하나, 둘, 셋 요 분은 지금 얼만큼 이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했는지를 지금 예를 보여준 건데, 진열이라는 분은 정심을 위해서 100일 동안 뭐 실천했다고 하고요. 발전이 없으니까 아까 지금 우리 아까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 어떤 지혜 깨달음 막 뭐 희열 지혜를 얻으면서 얻는 희열이 있고 막 이런 정도에 우리가 다다르려면은 엄청나게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큼 해야지 그 정도에 다다를 수가 있는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도전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요. 뭐 나종원이라는 분은 이 사색공부법 터득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 모든 걸 정리하고 산업 들어가서 3년간 이제 사색공부법을 터득했다는 거죠. 책을 가지고 공부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사색공부법을 위해서 이제 3년간 이제 이 노력을 했다는 것이고, 지봉 이수광이라는 분은 뭐 정자를 통한 존심을 실천하는 깨달음이 왔다고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주입식 사색을 깨뜨려라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 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공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이 논어에서 우리가 논어 책을 볼 때 책을 내용도 내용이지만 책 내용을 다 습득하고 논어 공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그 내가 유득공이 된 것 저자의 눈으로 이게 지금 이제 유득공의 발해고를 지었잖아요. 저도 이제 뭐 제목만 생각해 놨다가 여기 그 저자가 얘기를 해줘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발해고를 우리가 잠깐만 훑어보면은 발해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선시대에는 발해는 잊혀졌던 나라인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고구려 신라 백제만 역사였고 발해는 역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유득공이 발해고를 저술하고 그게 알려지면서 비로소 역사가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통일 신라 시대만 알지만 위에 발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발해의 역사를 제대로 알게 되면 남북국 시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거죠. 저는 처음 알아서 이 개념을. 그래서 통일 신라 시대만 있는 거죠. 이제 고구려 신라 백제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 신라 시대로 넘어가는. 근데 그럼 지금도 우리는 유득공이 발해고를 쓰던 그런 시절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류 사학계가 막 일본 식민사관 노예가 돼서 이제 뭐 이게 이제 뭐 부정과 왜곡이 있고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우리가 고대사가 있었는지조차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역사 서적이든 인문학 서적을 읽을 때는 내가 그 저자의 입장이 돼야 된다. 저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왈, 이 논어 첫 글자인가 봐요. 논어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이 자왈을 두 글자를 1년 6개월 동안 가르친다고 해요. 이게 지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또 이제 얘기가 많이 길어지는데 요거 지금 제가 요것만 짚고 넘어가길 원하는데요. 이 유대 교육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천재처럼 생각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어 시간에는 섹스피어나 게데처럼 할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요구를 하고, 수학 시간에는 뭐 오일러나 페르마처럼, 아까 페르마 얘기 나왔죠. 과학 시간에는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처럼. 근데 이게 지금 이 저자들처럼 생각하라고 한다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지금 그냥 우리는 이 정도만 알잖아요. 근데 정말 그 과학자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유대 학생들은 천재처럼 정말 사색하는 법을 훈련받고 있다. 뭐 그 정도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온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10가지 방법 중에서 요 위에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이제 논어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그 공자를 이제 알게 되면은 이 서경이나 뭐 사기 본기, 뭐 요 임금편을 읽고 이 내용을 공자의 입장에서 사색하라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공자의 입장에서 사색하라, 토론하라, 그 천재의 의견, 공자의 요임금에 대한 견해, 공자의 입장에서 나의 의견, 그러니까 공자의 의견, 나의 의견, 나만의 독창적인, 그 다음에 나만의 독창적인 의견, 사색을 전개해 나간다. 뭐 이렇게 되게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막 생각을 해 나가는 거죠. 고민을 하고. 그래서 나만의 사색 공부법을 개발하라. 이거 좀 어렵죠. 독서하기도 시간이 바쁜데 나만의 사색 공부법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선물 받았던 당신 안의 창조성과 천재성을 회복하라. 명제를 딱 냈고요. 이제 10가지인데 사실은 여기서는 정말 더 이제 훑으면서 가려고 해요. 그 마음이 향하는 곳은 어딘가 입지하라. 입지. 뜻을 세우라. 사색의 목적을 가지라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율곡 2에 대해서 저자가 되게 이 동양의 사상가들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인문학을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입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인문학은 입지가 우선이다. 뜻을 세우지 않고 인문학적 성취를 이룬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일을 예를 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율곡의 4분 남았습니다. 네. 4분 남았습니다. 구용, 구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내 마음임을 인정한다. 아까 좀 이제 다 좀 비슷비슷해요. 나의 본성과 공자의 같은 성인의 본성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인정한다. 나는 성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나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달리 먹는다. 인문 고전에 나오는 성인들의 말을 진실로 믿는다. 성인들의 말을 실천하는 삶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실천 얘기 계속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지 방법을 세우고 혁구습, 구사, 구용 이제 되게 생소하긴 한데 이제 혁구습 옛 습관을 타파한다. 구사 9가지 바른 사색을 한다. 구용 9가지 바른 몸가짐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법론적으로 되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설명을 했고 거경궁리라는 말 정말 지금 이 내용이 사실 많아서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거경궁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것만 볼게요. 거경궁리가 뭔지. 사람과 사물을 지극히 공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는 상태인 경에 거하면서 궁리 즉 사색하는 것이다. 네 글자 우리 거경궁리 경물치지 지금 그래서 윤도만 하고 경물치지를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되는데 아이비리가 합쳐다가고 우리 얘기 나왔죠. 경제 세계적 경영학자들의 혁신법 경물치지하라. 이거 4글자 가지고도 정말 많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냥 이거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어 완전한 알매에 이른다. 뭐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싱크4에 가서 뭐 소크라테스처럼 마크 저커버그처럼 무아지경으로 사색하라. 사색을 우리는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홀로서 조용히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일반인보다 더 유리한 입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색도 좀 깊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믿어지고, 근데 둘째가 이제 육체 향기를 초월해서 사색을 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를 초월하라. 넷째 해답을 얻을 때까지 사색하라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 소크라테스 얘기가 나오는데 또 길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우리가 이 정도로 해야 되는구나. 4가지 정도로 이 정도만 보고요. 나머지는 아까 우리 얘기 나온 거거든요. 원어로 읽어라. 인문고전의 반열에 오른 해설서부터 시작하라. 해설서 번역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저자의 해설서라는 게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읽어라. 그 다음에 1만 번에 가고 이 부분만 제가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요 뒤에는 특별한 건 없고요. 책 한 권을 정해서 그거를 지금 많이 읽은 사람들의 예가 지금 3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보란 사람이 정말 노노만 읽고 나중에 조광윤을 도와서 이제 이 지금 송나라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줬다. 괴델이라는 사람이
17살의 순수이성 비판 우리 책 많이 들어봤죠. 이 책을 만나서 정말 뭐 두뇌에서 신비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고 수학에 매진해서 뭐 중고등학교 대학 과정을 1년 만에 마쳤다고 하고 아인슈타인도 이 순수이성 비판 만나서 사랑에 빠졌고 이 책과 20살 때 상대성 이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완전 골라서 이 책을 이제 깊게 우리가 이제 섭렵해야 될 줄로 믿어지고요. 뭐 이 정도로만. 그래서 지금 강조할 부분은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 1만 번의 각오 싱크 7에 나오는 그래서 평생 읽을 단원을 정해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는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